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재혁 감사원장까지 모두 4명에 대해서 탄핵 심판, 전원일치,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국민들 생각은 누가 책임지냐? 98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는데 석달 하고 열흘 가까이 100일 동안입니다. 로 인한 그 당사자들의 피해, 변호사비, 개인 돈으로 하거든요. 탄핵 소추를 청구한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그 피청구인인 고위공직자들은 본인 사비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변호사비 한 사람당 수천만 원, 뭐 어떤 경우에는 수억 원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배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 형사재판에선 또는 민사재판에서는 패소한 쪽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국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국회가 책임지든지 국회의원이 책임지든지 그 소속 정당이 책임지든지 아무튼 국회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감사원장, 검사, 스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탄핵이 줄줄이 기각이 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최재해, 이창수 98일 만에 직무 복귀. 야당이 탄핵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기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야당의 탄핵안이 8전8패다.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헌법재판소 계엄의 도화선이 된 감사원장 탄핵안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특별하게 보겠습니다. 계엄 도화선이 됐다. 이 부분.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했던 그 줄 탄핵, 연속된 탄핵,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감사원장 탄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 사유가 일리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으므로 계엄의 도화선이 된, 즉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바 계엄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사유의 주된 항목이 불탄핵이었던 바 거기에 해당되는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기각. 야당 탄핵안 현재 5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얼굴을 어, 내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령 거부권이라든지 또는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번처럼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 바로 탄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 줄줄이 기각됐다면 입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행정부의 수장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국회가 그것을 의결로서 통과시킨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는데 그것이 기각,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이 올 수독되어 있었다면 국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진해산. 국회가 우리나라 최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국회의 탄핵소추라고 하는 의결의 최종 당부를 이 헌재에 물었던 바 그것이 이유 없다라는 기각 처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통체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해산을 한 뒤에 새로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총선을 치러서 입법부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그 행정부의 주요 직책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의 핵심 요직을 망라하다시피 해서 탄핵 소추를 내고 그것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했던 바 그것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면 그래서 입법부의 탄핵 반발이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국회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주도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혼자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보면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가령 감사원장 최재해,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부터 모니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국자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비부터 물어줘. 그렇다면은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던 그 국회의원이 변호사비를 물어주는 그런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법조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각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석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분기마다 수십억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한 30억에서 50억 가까운 돈들이 매 분기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단 지급 보류를 하고 거기에서 탄핵 소추에 들어간 비용을 감액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정당에 지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이번처럼 대규모로 탄핵 소추를 했다가 그것이 줄줄이 8.8패 기각이 된다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국회 진 해산, 그것만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이다. 뭐 대통령한테 책임지라고 할 때는 다진하야 하라고 그렇게 국회가 떠들어왔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떠들어왔잖아요. 하야하라. 조기 퇴진하라. 집권 여당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질서 있는 조기 퇴진만이 답이다. 대통령한테 조기 퇴진이 답이다. 라고 주장해온 국회라면 이제 반대로 국회도 조기 자진 해산하라. 2028년까지가 제22대 국회의 임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2025년 조기 퇴진하라. 스스로 자진 해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공약 탄핵 전부 기각됐다. 조선일보 지금 사설을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없을 일이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 29건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는데 이날까지 선고가 나온 공직자 8명 전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공직자는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틀 근무하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74일간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것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정부를 무시하고 짓밟아 국정을 방해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 이것이 국헌문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다. 그것이 국헌문란인 것이다. 국헌문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보면은 내란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하여 국가 권력이 미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것을 내란죄, 내란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9번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그중에 13번을 강행 처리를 하고 그중에 8번이 기각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이것이야말로 행정부를 짓밟고 있는, 행정부 기능마비 정도가 아니라 행정부를 짓밟고 있는 국헌문란인 것이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내란인 것이다. 그것이 곧 내란죄인 것이다. 이것을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그 당대표인 이재명이 내란 범죄인인 것이다. 이재명이 내란 수괴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 과장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에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다.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으로 실질적으로 이 범죄 모두 해당되게 됐다.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소추 변호사 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 4억 6천만 원쯤.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사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감히 말하건대 사과 필요 없습니다. 뭐 변호사비 민주당이 뭐 물어낼 필요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자진 해산하면 됩니다. 자진 해산 그것만이 정답이다. 탄핵 주도한 정당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 국회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개정하려면 자진 해산. 조선일보 8면봉 여러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 불탄핵에 대해서 과했다 비난받을지언정 불법 위헌 아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되면 또 탄핵한다는 뜻? 뭐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여기를 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말하죠. 줄탄핵 과했다 비난받을지언정 불법 위헌 아니다. 제가 이 말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그 탄핵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 지지자들이 하는 말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했다 비난받을지언정 불법 위헌은 아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의 계엄 선포권이 보장돼 있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계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포고령을 낼 수 있다. 그 포고령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별조치권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당신 말 잘했어. 뭐라고? 둘 탄핵이 과했다 비난받을지언정 불법 위헌은 아니라고? 옳거니 잘 됐네. 그래 당신이 말한 말 그대로 계엄 선포 또한 과했다라고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뭔가 나무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위헌이나 위법은 아닌 것이다. 라는 말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